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올리신 게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질문인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요런 그 궁금증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건데, 보시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전압이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전자를 배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직렬, 병렬 관계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론적인 거는 여기서는 실전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LED 3V 10개. 그러니까 이 LED 3V 10개라는 건 바 하나에 30V가 소요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4개인 것 같아요. 4개 조가.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개짜리, 3V 10개짜리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직렬 연결 시 1바, 그러니까 1번 바, 2번 바를 직렬로 연결하면 60V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1번 바와 2번 바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플러스에 시작해서 쭉 돌아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로 나온 플러스 전류가 플러스로 들어가서 돌아서 마이너스로 나온다. 요 두 개를 딱 요거만 연결하면 60V가 소요가 되죠. 3V짜리 10개 곱하기 2. 자, 이렇게 60V. 또 3번 바, 4번 바도 직렬로 연결했다. 그래 60V. 그럼 이제 직렬 이렇게 된 거죠. 직렬 1조, 2조. 그러니까 요거를 드라이버 회로 쪽에서 드라이버에서 얘가 드라이버로 들어가니까 전체 회로는 병렬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여기 쓴 겁니다. 요렇게 했는데 60V, 각각 60V씩인데 이걸 병렬로 연결해도 60V가 나온다. 예. 아시는 분은 뭐 우스운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은 궁금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에 있는, 이건 TV 수리 기록집인데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LED 백라이트 부분의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LED.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직렬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3V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7개. 그죠? 그럼 21V가 소요되는 이런 일직선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쭉 돌아서 마지막 LED, 7번 LED의 마이너스는 어디로 갑니까? 출력 단자의 LED 마이너스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건 21V가 소요되면서 켜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보호용 회로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빼고 제외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직렬이죠. 병렬은 자, 둘, 넷, 여섯, 7개죠. 7개. 7개인데 직렬은 7개의 전체 영향 소요되는 전압이 21V지만 얘는 3V면 돼요. 병렬은. 대신 전류량이 올라가겠죠. 전류. 전압은 3V만 있으면 되고 전류량은 올라갑니다.
근데 직렬은 반대가 되죠. 전압은 올라가고 전류량은 떨어지고. 자, 요게 기본 구조인데, 병렬이라는 개념하고 직렬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작은 전압 가지고도 구동시킬 수 있는 게 병렬 구조다. 요걸 설명드리고, 요거는 8개씩이죠, 8개. 한 바 하나에 8개인데, 요렇게도 구성을 해요. 바가 석줄입니다, 석줄. 그럼 병렬로, 요걸 석줄을 병렬로 하면은 어때요? 직렬 3개를 병렬로 하면, 12개죠. 8개, 8개씩이니까 8개. 그거를 반을 나눠서 4개는 저쪽, 1번 LED 바 쪽에, 또 반 4개는 원래 3번 바 쪽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면 전체 전압의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 전압. 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8개잖아요. 24V. 24V. 24V인데 전체가 얼마입니까? 72V. 전체는 70, 다 직렬로 했을 때 이걸 2분의 1로 나누면 36V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직렬, 이건 이거는 병렬. 그래서 전압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류량은 올라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기존에 10개짜리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거를 전류량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전압은 낮추고. 자, 이거를 직렬이야, 다. 그럼 120V가 필요해. 그럼 이걸 반반 나누면 배선을 좀 수정하면 되겠죠. 반반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병렬로 만드는 거죠. 전체 직렬 한 조 120V를. 그럼 60V만 소요가 돼요. 그럼 전류는 올라간다 그랬죠. 그 전류량은 그러면 드라이버 회로에서 못 견딜 정도의 그건 아닙니다. 뭐 암페어 단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전류가. 그래서 충분히 드라이버 회로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자, 요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전압이 직렬은 72V인데 병렬로 하면 36V만 소요된다. 이제 실전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런 구조를 쓰고 있죠. 자, 요거는 엣지 타입인데, 보기 회전. 자, 요건 엣지 타입입니다. 좀 크게 볼까요? 자, 엣지 바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직렬로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80개짜리잖아요. 바 하나가 80개. 이거 3V만 해도 얼마입니까? 240V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엣지 타입은 LED가 많이 들어갑니다. 열이 많이 나요, 실제로. 근데 240V가 소요가 되면은 드라이버 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복잡해지고 회로가 복잡해져요. 전압을 높일수록. 자, 이렇게 되면 열도 많이 나고, 이 LED의 장점이 뭡니까? 기존의 PDP나 LCD에 비해서 소비 전력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LED가 개발됐거든요. LED로 이제 전향이 된 거지, 이제. 근데 240V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한 조, 직렬 한 조로 쓰면 240인데 이걸 4개로 나누세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은 얼마가 소요되느냐?
60V씩이면 되죠. 64, 24, 240V, 직렬은 240V, 즉. 근데 병렬로 하면 60V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다른 그림은 필요 없고,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LED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는 하나, LED 마이너스는 두 개입니다. 플러스는 하나. 또 커넥터가 양쪽에 있죠. LED 플러스 2가 있고 LED 마이너스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커넥터의 그 핀 숫자는 6개죠. 6개. 6개. 그래서 이 60V도 각각 주는 게 아닙니다. 60V, 이 플러스는 붙어 있어요. LED 1 플러스와 LED 플러스 2는 도통이 됩니다. 즉, 한 개 라인에서, 60V짜리 한 개 라인에서 양쪽에 커넥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만 틀려요. LED 마이너스 1, 2, 3, 4, 4개입니다. 요건 드라이버 회로로 피드백 돼요. 이렇게 되면 60V로도 80개를 구동시킬 수 있다. 병렬로 하니까. 각각 들어가는 거죠. 저기서 60V 플러스 하나, 여기도 플러스 하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다. 플러스는 다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각각 선, LED1 마이너스, LED2 마이너스 여기. 여기는 LED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가 요거죠. 그 다음에 LED 마이너스 4 여기 4, 3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배선을 어떻게 했느냐? 병렬로 만들었다. 전체 직렬로 하면 240V인데 병렬로 이렇게 짝수로 하면 쉽죠. 병렬. 홀수 봐 가지고도 병렬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짝수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적은 전압 가지고도 전체를 다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하면 전압을 적은 전압 가지고도 구동을 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이죠. 예, 뭐 다음 거는 뭐 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올린 내용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자, 10개짜리입니다. 요거죠. 인켈 43인치에 들어간 건데 5개짜리인데 4개를 찍어서, 왜냐면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자, 요거 2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커넥터가 이렇게 있어요. 4개가 있다고 치면, 자, 얘를 이제 직렬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죠.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번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플러스 전류가 1번 LED 플러스에서 10번 LED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이리 연결돼요. 여기서 다시, 안 보이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2번 바에 플러스 들어가요. 그러면 2번, 이 직렬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2번 바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3번 바에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바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4번 바에 플러스로 들어가고 4번 바에 마이너스가 LED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120V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부품이 그래요. 쇼트키 다이오드나 FET 이런 것들이 전압이나 전류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조사, 이제 제품 만드는, PCB 만드는 제조사는 단가를 낮추려면 어때요? 굳이 높은 전압을 가지고 높은 전압이 소요되게 회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부품값이 다 올라가는데 뭐 하나만 만들면 상관없는데 쇼트키 다이오드 한 개 회로에 하나 들어가고 FET 하나 들어가니까 근데 수천 장 수만 장 만든다고 보세요. 회로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죠. 굳이 이렇게 직렬로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는 직렬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나오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는 하나, 플러스 하나는 요 LED라고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되겠네요, 요거를. LED 1 플러스, LED 1 마이너스, LED 2 플러스, LED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2번 바로 플러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번 바의 마이너스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죠. 직렬 구조입니다. 자, LED2 플러스는 4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3번으로 들어가죠. 3번 바에. 3번 바로 들어간 플러스 전류가 10번 LED로 가서 통과해가지고 1번으로 나옵니다. 1번이란다. 여기 LED 마이너스 단자로 나와요. 요건 다시 4번 바에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요. 그럼 4번 바로 들어간 플러스 단자는 저기 9번까지 갑니다. 아니, 10번 플러스까지만 갑니다. 10번 LED 마이너스는 여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죠. LED2 마이너스로 연결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 연결하면은 직렬로 하면 120V인데 120V 나눴잖아요. 하나, 둘, 따로따로. 그럼 여기도 60V가 소요되고 여기도 60V가 소요되는데 왜 이거가 60밖에 안 먹냐? 두 개 60, 60이니까 120 아니냐? 이런 뜻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엣지 타입에 80개짜리를 직렬로 하면 240V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나눠서 주면 어때요? 60V만 가지고도 80개를 구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LED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해요. LED 회로에서는, LED 백라이트 회로에서는 LED 1 마이너스, LED 2 마이너스 요게 각각이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면 안 돼요. 따로따로. 물론 드라이버 회로에 그런 무슨 피드백 피드백 기능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저렴한 8핀짜리 같으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LED 플러스 하나, LED 마이너스 두 손 다 따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이렇게 직렬, 아예 병렬로 돼 있는 경우에는 LED 1 마이너스, LED 2 마이너스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드라이버 IC에 피드백으로 들어가요. 플러스는 연결돼도 됩니다. 플러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스끼리 이렇게 연결해 놔요.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LED 마이너스 라인은 두 개로 나누고 이게 병렬이죠. 물론 이것도 병렬입니다. 두 개 단자가 두 개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하나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저 플러스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돼도 되죠.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삼성이나 LG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중소업체가는 흔하게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LED 백라이트를 뭐 수작업을 했든 바로 이렇게 교체를 했던 간에 새 걸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백라이트를 딱 켜니까 어때요? 깜빡하고 켜졌다 꺼져 버려요. 한 번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이제 전압을 한번 재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제 커넥터. 그 드라이버 회로 보드에 출력 단자 플러스를 딱 찍고 스코프를 딱 스코프를 찍고 파워 온 했을 때 스코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것처럼 120V가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0만 올라가고 떨어져 버려. 80까지는 쭉 올라가도 쭉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된 거냐? 출력이 약해진 거거든요. 자, 얘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120V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보드가 백넷을 새로 교체한 보드가 총량이 이것처럼 120V가 소요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120V짜리를 어떻게든 수작업이든 뭐 새거든 간에 교체를 했는데 켜보니까 깜빡하고 죽어버렸어요. 끝. 이럴 때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출력 단자 플러스 단자에다 스코프를 딱 꽂고 파워온을 했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최대점이 몇 볼트냐 이걸 봐야 돼요. 그때 드라이버 요걸 케이블은 빼고 아마 꽂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80V까지 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출력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음에는 전체가 그냥 하나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하나로, 직렬 하나. 그래서 120V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상황이 드라이버 회로에서 80V밖에 출력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배선을 나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15대 정도를 하면 중소업체 거, 그 중에 한 대는 이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직렬이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서 하나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2분의 1 값으로, 2분의 1 전압으로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60V, 아까 80V까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때요? 60V 소요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병렬로 하면 충분히 감당이 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오.